이 가격에 유럽을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차 한 장 값으로 무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구글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비행기 174만원, 숙박 116만원, 액티비티 30만원, 그래서 총 4만원을 쓰고 왔습니다. It's your heyday!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입니다. 제가 파리 여행을 다녀온 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요. 전 이번 여행이 저의 첫 유럽 여행이었는데 파리랑 바르셀로나를 다녀왔어요. 미리 다녀온 입장으로서 파리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이 파리 꿀팁 영상은 세 파트로 나뉘어지게 될 텐데, 첫 번째는 파리 가기 전에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두 번째는 파리 여행했을 때,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리를 다녀와서 제가 느꼈었던 것들,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고 파리 여행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It's your heyday! 네, 지금부터 챕터 1 파리 여행 준비 전을 시작할 텐데요. 파리 여행을 가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유럽 여행이 처음이었고 또 이번 여행은 엄마랑 단 둘이서 가게 된 여행이었거든요. 엄마랑 가는 이 여행이 좀 기억에 많이 남고 좀 상징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럽에서 되게 상징적인 곳이 파리잖아요. 그리고 마침 저랑 저희 엄마가 에밀리 파리에 가다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곳들을 다니면서 관광하는 재미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리 여행을 가기로 정했습니다. 네, 여행 준비로는 제가 항공권, 호텔, 유심, 여행자 보험, 트래블 월렛, 그리고 파리 여행 계획하는데 제가 도움을 받았던 크리에이터 분들 추천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항공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항공권을 우선 티웨이 항공으로 예매를 했고요. 파리 가기 10일 전에 예약을 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 건데, 길게 쉴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기여서 그때 아니면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빠르게 항공권을 샀고요. 저는 파리 인, 바르셀로나 아웃 이었어요. 그래서 총 항공권 2인 값으로 158만 원이 들었고요. 당연히 이 위탁선으로 추가를 해야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16만 원을 추가를 했는데 키로수가 안 넘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TA 항공에서 쓴 16만 원이 제가 이번 여행하면서 제일 아까웠었던 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정말 저렴하지 않아요? 유럽을 저가 항공으로 타는 것에 있어서 누구는 좋았다, 누구는 안 좋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가격에 유럽을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고,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안 한 것도 있는데 다행히도 지연도 없었고 서비스도 좋았고 기내식은 그냥 먹을만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저는 TA 항공을 이용을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좋았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요. 파리 여행 준비가 굉장히 빠듯해가지고 남아있는 호텔이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호텔을 찾아냈는데 17구에 위치한 클레멘스 호텔입니다. 이 호텔이 이번에 갓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고 창문을 열었을 때 뷰를 딱 보는 게 저의 로망 중에 하나였거든요. 건물들을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이 호텔이 개선문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개선문에서 한 5분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정 시작과 끝을 항상 개선문을 보면서 지나올 수 있었어요. 지하철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가격 면으로나 교통 위치적으로나 굉장히 만족을 했었던 호텔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심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유심사로 2심을 준비를 했고요. 요즘에는 2심이라고 해가지고 QR코드를 다운받아가지고 로밍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프랑스 현지에서 아이폰 설정 들어가가지고 2심 활성화를 했더니 프랑스에서도 잘 터지더라고요. 하루에 2기가를 신청을 했더니 데이터도 꺼짐없이 잘 쓰고 다녔고요. 그리고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는 캐롯 여행자 보험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행자 보험에서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게 비행기 지연이랑 수물 분실, 이렇게 두 가지였거든요. 제가 저가 항공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연 이슈가 좀 걱정이 됐었고, 파리에서 바르셀로나로 넘어가는데 지연과 수화물 분실로 어마어마한 명성이 있는 그런 항공사를 예약을 해가지고 여행자 보험에서 이거 두 개는 꼭 커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풀 커버리지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파리는 또 소매치기 이슈가 엄청 나잖아요. 또 소지품까지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행자 보험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연도 없었고 수화물 분실도 없었고 소매치기도 없었고 너무너무 평화로운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 보험을 들어놔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트래블 월렛 카드를 준비를 했는데 이 트래블 월렛을 준비를 하면 실무화 카드랑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환전도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유로 환전을 하나도 안 하고 갔어요. 현지 ATM에서 그 트래블 월렛 카드를 꽂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바로 유로를 출금을 할 수 있으니까 진짜 너무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진짜 트래블 월렛 카드는 진짜 강추합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실 총 경비는 이제 맨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행 가기 전에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채널은 꼭 보고 가시길 추천드려요. 첫 번째는 게으름 완벽주의자님인데요. 이분은 프랑스에서 여행 가이드를 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루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문학적인 얘기랑 또 역사적인 얘기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셔서 파리 가기 전에 파리에 대한 정보를 알게 돼서 너무너무 유익했고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니버스라는 채널인데요. 이 여니버스 채널은 파리 여행 코스를 좀 중점적으로 알려주는 채널이에요. 근데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카페 활동을 하면 구글맵 지도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구글맵 지도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구글맵 지도를 따라다니면서 여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채널을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여행 전이었고요. 이제 여행 중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파리 시내로 들어가게 될 텐데 파리 시내로 들어가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전철을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고 택시를 탈 수도 있는데 저는 볼트라는 어플을 썼는데요. 진짜 카카오 택시랑 똑같이 출발을 이제 터미널로 찍고 도착을 이제 호텔로 하면 되는데 기사님이 딱 저희가 부른 장소에 오셔서 짐 나르는 것도 도와주시고 기사님도 제가 어디로 갈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아예 대화 없이 목적지까지 아주 잘 갈 수 있어요. 택시의 정액제보다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 있었고요. 저는 이 볼트를 이제 공항 왔다 갔다 할 때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파리에서는 나비고라는 패스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티머니 카드가 있거든요. 나비고는 나비고가 있고 또 나비고 이지가 있어요. 저는 나비고 이지를 썼는데 나비고 패스는 이제 무제한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월요일에 게시를 하면 일요일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금요일에 게시를 해도 일요일밖에 못 쓰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 밤에 파리에 왔기 때문에 나비고를 쓰는 게 이득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비고 이지를 사용을 했고요. 그냥 지하철에 가가지고 영무원을 통해서 살 수도 있고 또 기계를 통해서 살 수도 있으니까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비고 이지 10회권을 샀는데 충분히 잘 다녔고 마지막 날에는 좀 횟수가 남을 것 같아서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그냥 버스 찍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90분 동안 지하철끼리 환승도 가능하고 버스끼리도 환승이 가능하니까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하면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BT로는 뮤지엄 패스 2일권을 샀습니다. 뮤지엄 패스로 유명한 대부분의 관광지는 다 입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베르사유 궁전, 오르세 미술관,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 생트샤펠 이렇게 5장소를 뮤지엄 패스를 이용해서 다녔는데요. 저는 뮤지엄 패스 e-티켓으로 구매를 했어요. PDF를 다운받아서 들어갈 때 바코드로 이 PDF를 찍으면서 이제 쉽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5가지 입장료를 다 더한 것보다 뮤지엄 패스 한 장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좋았고요. 뮤지엄 패스 꿀팁이라면 저는 뮤지엄 패스 2일권을 샀는데 이게 사실 48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뮤지엄 패스 게시를 오후나 저녁 시간에 한다면 3일 동안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르세 미술관을 오후 늦게 게시를 해가지고 둘째 날은 베르사유 궁전이랑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셋째 날에는 개선문이랑 생트샤펠까지 꾹꾹 눌러 담아서 뮤지엄 패스를 잘 이용을 했으니까 뮤지엄 패스를 잘 쓰는 것도 추천드려요. 두 번째 액티비티로는 저는 유람선을 탔어요. 이 유람선을 운영하는 업체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토 무슈 그리고 하나는 바토 파리지엔이라고 하는데요. 바토 무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통적인 오래된 업체이고 앞을 보면서 간다는 거고 두 번째는 바토 파리지엔인데 이 업체는 조금 더 신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도 조금 더 깔끔하고 그리고 이것의 특징은 이제 옆을 바라보면서 간다는 게 특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바토 파리지엔을 골랐습니다. 저는 이 유람선을 마지막 날에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제 생강을 따라서 쭉 흐르는데 제가 그동안 봤었던 그런 장소들이 하나씩
지나가면서 추억도 다시 상기시키고 좀 뭔가 복습하는 느낌이라서 저는 마지막 날에 가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해질녘을 가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가는 동안에는 파리의 낮 풍경을 볼 수 있고 가는 동안 서서히 노을이 지는 것을 보다가 돌아올 때는 밤이 된 파리를 느낄 수 있어서 낮과 해질녘과 밤을 느낄 수 있어서 이 해질녘 시간을 맞춰서 유람선을 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시간을 맞춰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여러분은 이 꿀팁을 알아가셨으니까 파리 유람선을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제가 간 맛집들을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레스토랑 3개, 카페 3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르 뿌띠 샬렛이라는 곳이에요. 이 레스토랑은 시대섬 주변에 있어가지고 노트르담 대성당이랑 생트샤페 가실 때 점심이나 저녁으로 가시면 좋은 레스토랑인 것 같고, 제가 여기서 굉장히 맛있게 먹은 음식이 농어 스테이크. 이 농어 스테이크가 저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농어를 구워가지고 이제 관자랑 화이트 소스랑 이렇게 곁들여서 먹는 건데 흰살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맛있게 먹었었던 거는 에스카르고 스프예요. 크림 스프에 에스카르고랑 송이버섯이 이렇게 넣어져 있고 페스츄리로 이렇게 뚜껑이 감싸져 있어요. 숟가락으로 페스츄리를 부시면서 같이 스프랑 페스츄리랑 같이 떠먹는 음식인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르 프로코프라는 레스토랑인데요. 원래는 카페였다가 이제 레스토랑으로 업종을 변경한 사례인데 파리에서 제일 오래된 카페라고 해요. 그래서 1600년대에 이 카페가 생긴 이후로 300년이 된 레스토랑인데, 그래서 2층에 가시면 나폴레옹 모자가 진짜 전시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이 역사가 증명을 해주듯이 굉장히 매장 내부도 클래식하고, 그리고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굉장히 매너가 좋으시고 인상 깊었었던 식사였고요. 세 번째는 몽마르트 언덕 가실 때 같이 가시면 좋은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에스카르고랑 어니언 스프 먹었거든요. 제가 바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에스카르고랑 바질 소스랑 같이 먹으니까 짭조름한 골뱅이 먹는 것처럼 굉장히 맛있었고요. 어니언 스프도 역시 이 추운 날에 오들오들 떨면서 다녔는데 이제 몸을 샥 녹여주면서 프랑스 사람들은 이걸로 해장을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맛있게 먹었었던 어니언 스프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또 꾸로리 스테이크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맛있게 먹었긴 했는데 저는 에스카르고랑 어니언 스프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추천드리고 싶은 카페 3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오르세 미술관 카페입니다. 오르세 미술관에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이제 특정 시간에 티타임이 있어요. 원래는 레스토랑이지만 카페로도 오픈이 되는데 진짜 내부가, 저는 베르사유 궁전에 온 줄 알았어요. 너무 휘황찬란하고 벽화가 막 위에 그려져 있고 차 한 잔 값으로 이 멋있는 카페를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멋있고 진짜 황홀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이 제가 파리에서 갔었던 카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카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페 드 플레르라는 곳인데요. 생제르맹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마곳이라는 곳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 노천 카페의 쌍두마차라고 하더라고요. 이 생제르맹이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많이 활동을 했던 곳이어서 이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들을 나눴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고 해요. 노천 카페에 로망이 또 있어가지고 나는 노천 카페를 하나만 고른다면 카페 드 플레르를 가야겠다라고 해서 갔습니다. 초록색 간판이랑 좀 보타니칼한 그런 인테리어가 이 카페의 특징이고, 여기에서는 핫초코 먹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 잔이랑 접시들이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건 TMI인데 제 옆에 2명이 이제 후드를 뒤집어 쓰고 앉더라고요. 저랑 똑같이 핫초코를 시키더니 계산도 안 하고 그냥 튀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잔이 없는 거예요. 잔이 또 예쁘다 보니까 그런 도둑들도 가져가고 싶었나 봐요. 도둑이 가져가고 싶을 만큼 잔도 예쁘고 집기도 예쁜 그런 카페여서 추천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곳입니다. 홍진영 님이 파리에 간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여기 가봐야겠다. 오르세 미술관이랑 에펠탑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또 걸어가기에 좋아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그냥 제일 맛있게 보이는 디저트랑 플랫 화이트 시켜가지고 앞에 있는 테라스에서 이렇게 탁 먹었는데 따뜻한 커피랑 맛있는 디저트 먹으니까 너무 행복이 뿜뿜하더라고요. 만약에 근처 가실 일 있으면 이곳에 가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
추천드리자면 이건 카페는 아니지만 오렌지 주스 마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까르푸나 일반 마트에 구석에 오렌지 기계가 있어요. 생 오렌지가 진짜 갈리는 게 보이거든요. 가짜는 주스가 이런 맛이구나. 이게 바로 생과일 주스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해줄 정도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주변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또 파리 가시는 분들은 꼭 생 오렌지 주스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맛있어요. 파리에서 해봐야 되는 것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공원에서 여유 부르면서 쉬기, 두 번째는 파리 유람선 타기, 세 번째는 노천 카페에서 커피 마시기, 네 번째는 파리 음식 먹기, 그리고 에펠탑에서 사진 찍기. 이거 5가지는 제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겨울 파리 여행 추천하나요? 이 겨울 파리 여행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사실 겨울 파리 여행은 추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파리 날씨가 진짜 너무 굳어요. 제가 파리에 있는 동안 정말 비가 하루도 안 온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 비가 왔고요. 비가 또 흙 뿌리니까 또 짜증나가지고 마지막에는 우산을 안 썼어요. 그냥 흙 뿌리는 비 맞고 그냥 다니고 그랬었는데 왜 파리 사람들이 우산을 안 쓰고 다니는지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날씨 하나는 너무너무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 겨울 여행이 좋았었던 이유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렸는데요. 아기자기한 그런 크리스마스 물건들도 많이 팔고 또 도시 분위기가 또 활기차고 너무 좋더라고요. 샹젤리제 거리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가지고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고 라파에트 백화점도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엄청 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겨울에 파리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또 이런 크리스마스 매력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죠. 프랑스 소매치기 이번 파리 여행에서 도난 방지템으로 2개를 추천드리는데 하나는 이런 크로스백이에요. 소매치기가 이렇게 손을 넣지 않도록 밀착하고 수납력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카메라, 삼각대 이렇게 다 놓고 다녔고요. 백팩 이런 거 매면 소매치기가 이렇게 다 가져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고 몸에 딱 밀착될 수 있는 백 추천을 드리고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항상 이거를 몸에 밀착을 하고 겉옷을 또 이렇게 입고 딱 잠궜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배가 이렇게 나와 보였나 봐요. 지하철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제 배를 한번 이렇게 훑고 보시더니 여기 앉으라고 자리를 비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저랑 엄마랑 있으면 저희 엄마한테 자리를 비켜줄 만도 한데 저를 꼭 집어서 너 여기 앉으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가방을 숨긴 건데 배가 볼록 나온 것처럼 보여서 저를 아마 임산부로 착각을 하셔서 자리에 앉혀주신 건 아닌가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 고리예요. 이 고리를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보고 다녔고 이런 식으로 고리를 연결해서 다녔어요. 그냥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탁 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림도 없지 얼씬도 못하게끔 이렇게 잠금 장치를 잘 하고 다녔습니다. 지하철에서 되게 신기했던 게 진짜 역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소매치기 조심하라는 안내 멘트가 계속 나오고요. 한국어로도 안내가 나오는 거예요. 소매치기가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파리 가기 전에 되게 많은 정보도 찾고 또 주변으로부터 듣잖아요. 그럴 때 소매치기랑 지하철 너무 냄새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걱정하면서 차의 지하철을 탔는데 파리올림픽의 그런 여파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지 지하철에서 그런 불쾌한 냄새 맡은 기억은 없고요. 몽마르트 언덕에 이렇게 팔찌 채워주는 팔찌 사기단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팔찌 채우는 사람들이 내가 팔찌 이렇게 채우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그 사람들 아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예 출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걱정한 것보다는 소매치기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집시도 안 만나고 생각보다 무탈한 여행이었다. 제가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주변 경계를 잘 하고 자기 소지품 자기가 잘 챙기는 그런 마음가짐은 꼭 갖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제가 느꼈던 파리 여행 꿀팁 5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본 프랑스어는 외워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맥시,
안녕하세요, 뽕주. 그리고 뭐 실례합니다. 저도 이 정도만 외우고 갔는데 이 정도만 알아둬도 좀 더 프랑스인들이 더 부드럽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갔을 때도 Excuse me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조금 더 친절하게 반응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프랑스 갔으니까 또 프랑스 말을 하면서 현지인들이랑 조금이라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여행의 재미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간단한 프랑스 표현들은 좀 익히시고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당 예절에 관한 팁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긴 자리가 있으면 바로 거기 가서 앉잖아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매장에 들어가서 착석하기 전에 직원이 안내해주는 자리에 착석을 하는 게 매너라고 한대요. 그리고 파리에서는 여기요 이렇게 부르는 게 좀 무례할 수도 있는 거라서 주문을 할 준비가 되면 이제 그 메뉴판을 딱 닫고 그 웨이터랑 눈이 마주칠 때까지 지그시 기다리면 돼요. 식사 예절 같은 것도 한번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걸어 다니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저는 서울처럼 이렇게 큰 도시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작아서 놀랬어요. 뭔가 체력적으로나 시간만 된다면 그냥 파리를 걸어서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도시를 온전히 느끼는 거는 골목골목도 한번 돌아다녀보고 내가 진짜 파리에 어디에 있는지를 좀 느끼는 것도 여행의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리가 생각보다 넓지 않으니 걸어 다니는 거를 추천드려요. 여행 가시면 구글 지도를 많이 쓰실 텐데 웬만한 식당에서는 꼭 한국인 리뷰가 있더라고요. 그 한국인 리뷰를 참고를 하시고 이 메뉴판을 보면 또 불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음식인지 모르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미리 다녀온 분들이 올려준 사진이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거 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꿀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화장실 관련된 건데 유럽 화장실은 유료잖아요. 이제 카페나 레스토랑 갔을 때 화장실에 한 번씩 꼭 들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파리 여행 중에 제가 느꼈던 꿀팁이었고요. 이제는 파리 여행 후에 이제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아쉬웠었던 점, 대망의 총 비용까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여행 후에 이 파리 여행을 돌아보면서 제가 아쉬웠었던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초록초록한 걸 좋아해서 되게 싱그럽고 푸르른 파리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겨울에 가다 보니 차분한 파리의 모습을 보고 와서 푸릇푸릇하고 싱그러울 때 파리 여행을 한 번 더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교 투어를 못 갔어요. 모네가 살던 지베른이라든지 몽생미셸이라든지 프랑스 파리의 근교 여행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보니까 근교 투어를 못 간 게 아쉬워요. 다음에 한 번 더 파리 갈 때는 꼭 근교 투어를 신청을 해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파리 기념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관광할 시간도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파리 기념품을 못 샀어요. 파리에서 기념품을 딱 2가지를 사고 왔는데 깨졌어. 하나는 이 바게트로 만들어진 에펠탑이고요. 짜잔! 너무 귀엽죠? 대파는 모나리자예요. 네. 이거 진짜 제 취향인데 네.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이거랑 이거는 몽마르트 언덕에 이 기념품 샵들이 굉장히 많아요. 퀄리티는 보장하지 못하는데 제 잠옷으로 아주 잘 입고 있어요. 네. 또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르봉마르쉐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는 또 식료품으로 되게 유명해서 식료품 사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르봉마르쉐 백화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파리 관련된 기념품 사시고 싶은 분들은 라파에트 백화점에 파리나 프랑스 관련된 그런 기념품들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실은 이거 하나 사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파리 5박 6일 동안 얼마를 썼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때가 왔는데요. 저는 사실 바르셀로나로 또 이동을 해가지고 정확하지 않은 점 참고해 주시고요. 비행기 174만원, 숙박 116만원, 총 24만원, 액티비티 30만원, 식사 58만원, 기타 비용 8만원, 한국에서 쓴 기타 부대 비용 16만원 해서 426만원을 쓰고 왔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경제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비행기랑 숙박에서 좀 아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썼다라고 참고 정도만 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또 맞춰서 계획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여러분, 저 영상 만들면서 한 번 더 저의 파리 여행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총집합, 총망라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액티비티, 호텔 그런 링크들은 더보기란에 넣어 놓을 테니까 또 영상 끝나고도 또 링크 들어가셔서 또 파리 여행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여행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이렇게 여행 정보를 주는 영상 만드는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갔다 온 코스를 정리한 구글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이랑 커뮤니티에 잘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되게 긴 영상이 된 것 같은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팔로우 하셔서 앞으로 저의 일상과 또 여행 관련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It's your heyday! 안녕! It's your heyday!